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미국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국내 쪽도 영향을 받아서 여기 고점을 좀 넘어버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분석이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지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죠.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계속 고평가 영역이긴 합니다. 이제 LD갭이랑 패드 모델 보나 뭐 둘 다 사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차이는 없이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살펴보면은, 그러니까 코스피랑 이제 S&P 같이 돼 있는 거 일단 LD갭부터 살펴보면은 뭐 둘 다 고평가인데 이제 국내 쪽이 조금 더 사실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패드 모델로 봤을 때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.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상대 강도 먼저 이제 살펴보면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약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쪽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가 살짝 강세가 약해지고는 있습니다. 뭐 운수 장비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조금씩은 상대 강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삼아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뭐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뭐 사실 다 조정을 보일 추세이기는 하죠. 이제 좀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, 건설도 마찬가지고요. 조금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. 뭐 증권 쪽도 그렇고 상대 강도가 계속해서 세게 갈 수는 없긴 하거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뭐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&P 대비해서 이제 글로벌 GDP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높은 수치다.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뭐 계속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여전체랑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최근에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. 회사채 시장이 또 최근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내 쪽은 이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특별하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. 뭐 전주 대비해서는 이제 실질금리도 살짝 내려오면서 금리가 뭐 살짝 내려왔었고요.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BEI 같은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약간 올랐고 실질금리는 뭐 살짝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가 크게 변동은 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 다음 뭐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이제 S&P 상업용 순 포지션 뭐 소폭 롱 포지션이 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이고요.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이 좀 감소가 되면서 약간의 숏 포지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 여전히 사실 낮은 수준이어서 뭐 밸류는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반등하면서 외국인이 조금 현물이든 선물이든 좀 산 부분이 있고요. 근데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수급은 좋진 않다. 근데 이제 초단기적으로는 사실 외국인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신용장고 대비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조금 외국인이 살짝 매수가 있었고 뭐 긴 시계열로 여전히 수급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18.2조 정도 되면서 뭐 지난 방송 대비 거의 한 2천억 가량 정도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연준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537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. 이제 정부 현금 같은 경우가 이제 72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. 이제 세금 들어온 거를 이제 재정정책에 지출을 하고 있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RRP 같은 경우가 149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. 이제 TGA가 좀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제 순유동성 같은 경우가 한 24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QT도 245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SCFI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고요. 이제 BDL 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. 나머지 다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유통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감소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결국 M2가 늘고 있다는 거긴 하죠.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통화량 증가량 부분이 증가가 되는데,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오늘도 한번 아는 동생에게 질문을 받았는데, 이제 증가되는 요인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결국 돈이 이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건데, 이제 이 RRP가 2조 거의 한 7천억 이렇게 달러 정도 있었던 게 지금 5천억 달러 감소를 했고, 이제 온 RRP 같은 경우에도 2조 5천 되던 게 1,500억 달러까지 감소를 했잖아요. 이 돈이 결국 다 지준으로 흘러가면서, 그러니까 TBD 발행되면서 지준으로 간 거잖아요. 이제 그 부분에 결국 통화량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포인트 때가 RRP가 증가되는 포인트랑 비슷해요. 이제 실제로 10월 정도죠. 10월 정도가. 근데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딱 1년 전에 살펴보면 이때죠. 22년이죠. 그래서 딱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돈들이 쭉 흘러나오고 있다. 이제 근데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. 그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. SLR을 풀기 전까지는, 완화하기 전까지는 예대율은 계속 고정돼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풀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SLR 재무부에서 푼다라고 하지만 푸는 게 마냥 호재가 아닙니다. 이제 그럼 이제 금리 쪽이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 이제 쭉쭉 넘어가서 통화량 대비 S&P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고요. 나스닥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쭉쭉 다 넘어가서 정부 부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. SFR에서 이제 EFFR 뺀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계속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 대비 GDP도 20까지 결국 내려와야 되는데, 여기 내려오는 게 계속 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채 발행됐던 거 일단 살펴보면은, 이제 5월 달에 국채가 당연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순 발행을 못 하죠. 지금 4월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이제 1Q 때도 그랬고요. 그래서 발행을 못 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부분이 이제 유동성이 지금 좀 공급이 되는 영향인 거죠.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서 좀 흡수가 돼야 되는데 좀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국채를 지금 그래서 찍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. 결국 2Q 이 한 달간에 이만큼 찍어야 되는데,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7월이니까 사실 이 이슈는 7월 이후에 사실 나타나게 될 거다. 근데 7월 이후에 이 국채가 이제 한 방에 발행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한 번에 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나머진 다 생략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보죠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좀 최근에 금리가 좀 이슈가 있었고,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금리 튀면서 좀 발행량을 좀 줄여주지 않겠냐라고 하는데, 현실적으로 단기로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게 국채 총량을 줄이긴 힘듭니다. 결국 단기를 돌려봐야 결국 또 단기 금리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, 이제 결국 일본도 느끼겠죠. 이제 결국 본인들이 금리가 쭉쭉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지금이라도 장기채로 그냥 찍어 놓는 게 지나고 보면 유리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사실 알 겁니다. 근데 이게 결국 빨리 그게 들통나게 되면은 이제 장기금리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아닌 척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,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긴 하죠, 일본이.
그래서 일본도 결국 이 RP가 나오면서 이 레포라는 계정이 나오면서 자체가 이제 결국 지금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부 부채도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. 일본 자산도 마찬가지고, 그래도 물가는 또 안 빠지고 지금 물가 상당히 높죠. 그래서 일본도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간단하게 일단 뭐 코인 먼저 보죠. 이제 코인부터 이제 추세 보면은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계열로는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입니다. 근데 이더리움이 좀 약간 숏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. 이제 그래서 뭐 120분봉 말고 그냥 일봉 추세로만 살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이제 롱 추세로 사실 돌아왔습니다. 롱 추세로 돌아왔고,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립,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XRP죠. 요즘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XRP를 하는데,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비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할 때까지 왔죠. 이제 모이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고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와버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 200 볼린저 상단까지 와버린 상황이고요. 이제 이거는 뭐 하방의 가능성이 뭐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영역까지 온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일봉으로 살펴봐도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 온 건 아닌데 그냥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여기는 좀 걸려 있다.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. 이격도 근데 상당히 심하고 해서 뭐 좀 조심하실 때가 이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XRP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. 여기도 뭐 참고 삼아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표들 살펴보면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상대적으로 약세가 조금 이제 돌아오고 있긴 합니다. 국고 3년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미국채도 그렇고 좀 금리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는 거죠. 이제 결국은 뭐 달러도 좀 약세긴 하고요. 뭐 금도 약간 약세에 가깝고, 뭐 WTI는 조금 강세에 더 가깝고, 삼성전자나 뭐 나머지도 조금 더 강세의 점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이제 그걸 기준치로 해서 보면은 일단 국고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기는 하고요.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중립까지는 돌아왔고요.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숏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로 다시 돌아왔고, 금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조금 약화가 된 상황이고요.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조금 강화가 됐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숏 추세로 다시 좀 돌아왔고,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롱 추세,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국고 3년물 먼저 살펴보면은 뭐 결국은 올라가는 추세일 거라 보여집니다. 이게 왜냐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모여 있고 해서 이게 결국 안에 가면서 이제 약간 무빙이 이제 있을 뿐이지 결국은 뭐 올라가는 추세가 RSI가 7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. 이제 뭐 국고 10년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.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상대적으로 국고 10년물이 좀 더 오르긴 했죠. 이제 그래서 RSI도 좀 더 높긴 하고요. 뭐 미국채 10년물도 뭐 추세가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. 4.5레벨에서.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하니까 좀 계속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하다.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절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건 사실 차트로 참 보기가 어렵긴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실 차트로만 봤을 땐 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레벨까지는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금 같은 경우도 벌어져 있고 뭐 있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사실 조심할 때가 계속 되고 있지 않나. 좀 너무 과열이기도 했고요, 사실.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, 그 다음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벌어지고 여기도 모여 있고 하니까 바닥을 거의 찍은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.
RSI도 그렇고요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이건 좀 애매하죠. 이제 애매합니다. 이제 나머지도 뭐 특별할 건 없고요.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딱 추세로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도 사실 뭐 조금 볼린저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지표는 뭐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뭐 없는 것 같고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모이고 벌어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이제 좀 갈 때까지 와 있는 것 같다. 이제 이격도도 그렇고 ATR도 그렇고 갈 때까지 지금 좀 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RSI도 그렇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영역은 충분히 된다. 여기도 올라가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보고 한번 차트 보도록 하죠. 이제 지수 살펴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최근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 롱 추세로 좀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다 대다수가 롱 추세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전히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중립이긴 하고요. 그 다음에 S&P도 일봉상으로 여전히 중립입니다.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좀 돌아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좀 중립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꽤 내려올 만큼 또 내려와서 이게 참 좀 반등을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 레벨까지는 사실 내려오긴 했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요거 또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좀 이따 차트 때 보도록 하고요. 현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뭐 모이고 벌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뭐 거의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좀 조심하실 때가 계속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. 여기도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실 때가 뭐 된 게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레벨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 S&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여있고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하실 때가 계속해서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뭐 일봉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. 일봉도 뭐 200까지는 아니지만 50까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격도도 뭐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S&P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르지 않죠. S&P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이격도도 그렇고 뭐 상당히 조금 이격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120분봉 살펴봐도 여기도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해봐야 이제 200일이 여기까지 모이는 그 정도까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반등을 할지언정 이제 단기 반등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. 여기도 뭐 가봐야 이제 200일 여기 볼린저까지 이제 가냐 마냐 이제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간다고 하면 여기 200 볼린저까지 갈 수 있겠죠. 이제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. 과열은 지금 좀 과열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. 그래서 차트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뭐 결국 지금 여기를 넘어갔죠. 그래서 좀 약간 모습이 요 하락분을 되돌리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쭉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이 다르거든요. 여기가 21년도가 특이하게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뭐 국내는 사실 파동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하나의 큰 하락이고 여기가 이제 A, B, C로 해서 그냥 큰 B의 반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A가 됐든 그럼 이게 B일 거고요. 1이 됐든 아니면 2가 됐든
하나의 충격 파동과 그 다음에 조정 파동, 그 다음에 이제 충격 파동과 그 다음 안에서의 이게 A, B, C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그냥 A, B, C라고 하면은 A, B, C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이렇게 갈지 이게 1, 2, 3, 4, 5로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이제 구름대가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. 이게 3주봉으로 봐도 구름대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주봉으로 봐도 여기 기준선에 걸리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이제 뭐 여기서 잠깐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랑 130일에 걸려 있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넘길지 말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S&P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사실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를 넘는 것보다도 결국 이제 S&P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먼저 넘냐 기준선이 먼저 깨지냐 이제 그런 거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대세 상승이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장기 거래량이 더 높잖아요. 이제 최근에. 그래서 좀 신빙성이 지금 상승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재차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살짝 넘을 수 있겠지만 뭐 요 정도 되고 다시 이제 재차 이 RSI랑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다우도 뭐 특별하게 다른 모습은 아니고요.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이 지금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결국은 다시 뚫고 가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뭐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고점을 다시 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. 그래서 니케도 결국 여기는 넘지 못하고 이 정도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로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를 넘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좀 넘지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. 상해 조갑은 이쪽이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막혔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.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RSI를 30 밑으로 치긴 했지만 여기 이제 기준선을 다시 이제 재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위안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WTI도 결국 구름대를 돌파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으니까 이제 확실히 모습이 좀 약해졌고요.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좀 막혔고 뭐 한 기준선까지는 빠질 수 있겠으나 결국 재차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반등했던 부분을 조금 되돌렸다 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.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뭐 여전히 기준선 미치고 구름대 미치고 200일 미치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좋지는 않은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좀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까지 뭐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. 결국 153달러를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. 뭐 어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이 있었으나 여기를 다시 재탈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 A, B, C나 1, 2, 3으로 큰 폭의 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재정이 없습니다. 이제 통화 정책 여력도 없을 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지금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이제 희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